안녕하십니까? 이 방송은 2008학년도 11월 고1 전국연합학력평가 언어영역 듣기평가 안내녹음 방송입니다. 잠시 후 2008학년도 11월 고1 전국연합학력평가 1교시 언어영역 듣기평가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수험생 여러분은 편안한 마음으로 방송에 귀를 기울여 주시고 방송 담당 선생님께서는 스피커의 음량을 알맞게 조정하여 주십시오. 수험생 여러분은 답안을 작성하기 전에 반드시 답안지 왼쪽 해당란에 성명과 수험번호를 정확하게 기입하고 표기하였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듣기평가 문제는 1번부터 5번까지입니다. 방송을 잘 듣고 문제지에 있는 5개의 답안지 중에서 맞는 답 하나만 골라 답안지의 해당란에 바르게 표기하십시오. 그러면 지금부터 1교시 언어영역 듣기평가를 시작하겠습니다. 1번부터 5번까지는 듣고 답하는 문제입니다. 방송을 잘 듣고 답을 하시기 바랍니다. 듣는 내용은 한 번만 방송됩니다. 1번. 이제부터 여러분은 강연의 일부를 듣게 됩니다. 잘 듣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거대한 몸집을 가진 향유고래가 어떻게 잠수하고 떠오를 수 있을까요? 이 향유고래는 무려 수심 3,000m까지 잠수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 비결은 몸 길이의 3분의 1을 차지하는 큰 머리에 있는데, 이 머리는 기름인 내유와 내유를 감싸는 주머니, 그리고 내유를 만드는 조직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체중이 평균 40톤인 수컷은 머리에 보통 3.2톤에 달하는 내유를 담고 있습니다. 이 내유는 약 29도 이하에서는 고체가 되고 그 이상의 온도에서는 액체가 됩니다. 향유고래의 체온이 약 33도니까 평상시의 내유는 액체인 것이죠. 내유의 이런 성질 때문에 향유고래가 쉽게 잠수하고 떠오를 수 있는 겁니다. 더 자세히 살펴볼까요? 고래가 잠수할 때는 차가운 바닷물을 코로 흡입합니다. 그러면 내유의 온도가 29도 이하로 낮아지고 내유는 고체로 변합니다. 이 말은 내유의 부피는 줄고 밀도가 증가하여 비중이 커지게 된다는 것을 뜻합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머리 부분이 추의 역할을 하여 잠수를 쉽게 할 수 있게 되는 것이지요. 고래가 떠오를 때는 잠수할 때와 달리 코로 몸속에 바닷물을 배출합니다. 그러면 내유 부근의 혈관이 확장되어 혈액이 흐르게 되고 이로 인해 온도가 상승해 내유는 액체가 됩니다. 그 결과 고래가 수면 위로 떠오르는 것이지요. 이번에는 두 사람의 대화를 들려드립니다. 잘 듣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아빠, 무슨 책 읽고 있어요? 심리학 책. 그거 어려운 거 아니에요? 아니야. 이건 일상생활의 사례를 통해 인간 심리를 설명한 책이야. 그래요? 뭐 재미있는 이야기가 있나요? 이게 좋겠다. 인식의 대조 효과에 대해 말해줄게. 네, 좋아요. 만약에 1kg짜리와 5kg짜리 아령이 있다고 하자. 처음부터 5kg짜리 아령을 들 때와 처음엔 1kg짜리를 들고 나중엔 5kg짜리를 들 때 어느 쪽이 더 무겁게 느껴질까? 당연히 뒤에 말씀하신 경우가 더 무겁게 느껴지겠죠. 그렇지. 그러면 반대의 경우는 어떨까? 글쎄요. 그건 잘 모르겠는데요. 무거운 걸 먼저 들다가 가벼운 걸 들면 처음부터 가벼운 걸 들었을 때보다 훨씬 가볍게 느껴진단다. 이처럼 동일한 사물이라도 그 전에 어떤 사건이 발생했는지에 따라 그 사물에 대한 인식이 달라질 수 있단다. 이런 것을 인식의 대조 효과라 해. 와, 재밌네요. 대조 효과에 다른 경우는 없나요? 또 뭐가 있냐 하면
3번. 이번에는 라디오 방송의 일부를 들려드립니다. 잘 듣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안녕하세요. 등산교실 시간입니다. 오늘은 전문 산악인을 모시고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청취자 질문을 소개하면서 시작해보죠. 처음 가본 산에서 길을 잃고 고생한 적이 있었습니다. 나침반도 없어서 무척 당황했는데요. 나침반이 없어도 방향을 찾을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선생님, 저 또한 이런 상황이면 무척 당황스러울 것 같은데요. 네. 나침반이 있으면 좋지만 이를 휴대하지 않아 곤란을 겪는 경우가 종종 있죠. 이런 경우에는 손목시계를 이용하면 방향을 알 수 있어요. 그래요? 손목시계로 어떻게 방향을 알 수 있죠? 우선 시계의 시침을 태양과 일직선이 되게 합니다. 그 상태에서 시계의 12시 방향을 확인합니다. 그리고 시침과 12시 방향과의 각도를 이등분하는데 그것이 남쪽을 가리킵니다. 당연히 반대쪽은 북쪽이겠죠. 시계의 시침을 이용하는 방법이군요. 그런데 정오에 측정할 때는 시침의 방향과 12시 방향이 일치하는데 이때는 어떻게 방향을 알 수 있죠? 그때는 12시 방향이 남쪽이 됩니다. 하지만 서머타임을 실시하는 기간 중에는 주의해야 해요. 그때는 본래의 시간으로 되돌려 놓은 뒤에 측정해야 합니다. 등산뿐만 아니라 평상시에도 시침이 있는 시계가 있으면 유용하겠는데요. 그런데 시계가 없을 때는 어떻게 해야죠? 등산용 막대기나 나뭇가지를 이용할 수 있어요. 우선 평평한 지면에 막대기를 세운 다음 그림자 끝을 표시합니다. 그 후 그림자 끝이 5cm 정도 이동하는 시간이 되면 그 지점을 다시 표시하고 처음 표시한 곳과 직선으로 연결합니다. 그러면 그 직선에서 처음 표시한 곳이 서쪽이고 나중에 표시한 곳이 동쪽이 되죠. 네, 소개해 주신 방법들을 잘 기억해 두면 좋을 것 같네요. 선생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4번과 5번) 이번에는 학급 회의의 일부를 들려드립니다. 잘 듣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오늘은 남녀 합반에 대해 의견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긍정적인 면부터 말해봅시다. 저는 이성을 바르게 이해하는 데 도움을 준다고 생각합니다. 학급 내에서 같이 지내다 보면 이성에 대해 잘못된 인식을 자연스럽게 고칠 수 있으니까요. 저는 동성끼리 지낼 때보다 남녀 합반이 더 폭넓은 인간관계를 맺게 해준다고 봅니다. 남녀 합반이 되면 여학생들과도 스스럼 없이 친해질 수 있으니까요. 그 점은 저도 동의합니다. 여학생끼리만 있을 때에는 남학생들이 불편하고 어렵게만 느껴졌어요. 그런데 남녀 합반을 하니 남학생들과 편하게 어울릴 수 있게 되었죠. 맞습니다. 그런 면에서 남녀 합반은 앞으로 사회생활에 적응하는 데에도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렇군요. 이성을 바르게 이해하고 인간관계의 폭을 넓힐 수 있다는 장점이 있군요. 또 다른 점은 없습니까? 학급 분위기도 더 좋아진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이성을 서로 배려하다 보니 학급 분위기가 자연스럽게 밝아진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남녀의 역할이 따로 있다는 고정관념을 벗어나게 하는 데에도 도움을 주는 것 같습니다. 가사 실습을 하면서 요리는 여자만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남녀 합반이 학급 분위기를 밝게 할 뿐만 아니라 성 역할에 대한 고정관념을 벗어나는 데에도 도움을 줄 수 있다는 말씀이군요. 그러면 부정적인 면은 없습니까? 체육 시간에 옷을 갈아입기가 불편합니다. 남학생들도 옷을 갈아입기 위해 화장실이나 다른 장소로 가지만 저희도 교실 창문을 커튼으로 가려야 하거든요. 저는 공부에 방해가 됩니다. 물론 이성에게 잘 보이려고 공부를 열심히 할 수도 있겠지만 사실 공부보다는 외모에 더 신경을 쓰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성적이 조금 떨어진 적이 있었습니다. 아, 그렇군요. 남녀 합반이 개인 성적에도 영향을 미치지만 학교 생활에서 불편한 점을 야기하기도 하는군요.
이제 듣기 문제는 모두 끝났습니다. 6번 문제부터는 문제지의 지시에 따라 답하십시오.